반갑습니다. 일병철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철학 세계를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장자의 책은 여러분들이 물론 장자를 남화진인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남화경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장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장자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2편, 재물론 편이에요. 이 재물론이란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재물과 재논을 더해서 재물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재논을 따로따로 한 번쯤 이해해 볼 생각인데요. 재논을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깐 시대를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장자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들이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쟁이 있던 시대지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동양 철학, 특히 중국 철학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해답을 찾던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와서 이게 맞죠?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논입니다. 그래서 재논 그러면 논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시대에는 실제로 잘된 장사 중에 하나가 목발이나 의족 장사들이 무척 잘 됐다 그래요. 전쟁 중에 상대방 포로들을 다 죽이는 게 오히려 힘드니까 전쟁에 못 나오도록 발목 같은 데를 잘랐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자기 주장이 맞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서로 옳다고 말하는데 옳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어떤 잣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장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옳고 그름은 없다.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단점이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팬티가 있는데요. 안에 입으면 속옷입니다. 그러나 바지 밖에 입으면 슈퍼맨이지요.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다른 것뿐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나라의 병사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긴 나라는 그 전쟁에서의 충성은 선이 되지만 진 나라에서의 충성은 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상황에 선과 악이 사실은 공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선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상은 두 가지 속성을 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 무엇이 맞다가 아니라 어디서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누가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재논의 핵심입니다. 이 재논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장자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해시라는 사람은 물론 도가사상가는 아닙니다. 명가사상가인데 장자와 같이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래도 양여왕 때 재생을 지내기도 했던 이런 사람인데 하나의 논쟁이라기보단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긴 한데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해시와 장자가 주고받는 대화인데요. 장자와 해시가 길을 가다가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나 저 물고기들이 정말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나? 라고 했더니 해시가 장자에게 딴지를 걸어요.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네가 웃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되게 긴 대목인데 장자가 얘기할 때 네가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웃지 않아? 이런 식의 테마인데요. 물론 좀 더 긴 테마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논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느냐 또는 이 논쟁에 누가 이긴 거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그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시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장자 부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는 사람이고 또 박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장자와 해시의 대화 중에 이 장자가 해시에게 했던 말을 좀 전해드리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자가 해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한다고 하자. 만약 그 논쟁에 내가 이기면 내가 옳고 그대가 그런가? 아니면 그 논쟁에서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옳고 내가 그런가? 또는 이 논쟁에서 우리 둘 다 옳고 둘 다 그런가? 그 누구도 나는 자네를 알 수 없고 자네는 나를 알 수 없으니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네. 만일 그대와 생각이 같은 자에게 누가 옳은지 바로잡아달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자네와 생각이 같으니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 나와 생각이 같은 자에게
우리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면 나와 생각이 같으니 바로잡을 수 없다니. 만약 자네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하면 이미 나와 자네의 생각과 그가 다르니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가 없다니.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지요? 라고 하면 이 부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결국 핵심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논쟁을 없애는 길이기도 한데요. 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십시다. 부먹이 맞을까요? 찍먹이 맞을까요?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지요. 이런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장자의 철학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재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 그러면 사실은 재물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신데요. 물자가 만물 물자인데 만물을 가지려는 뜻인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실제로 장자란 책이 다 우화로 되어 있는데 우화를 들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나라 궁 안에 바다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어요. 노나라 왕은 그 바다새를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술로서 대접을 했더니 그 바다새가 4일 만에 죽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극진한 대접을 한다.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 같아도 저는 고기와 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다새를 어떻게 대한 거죠? 그러면 나로 미루어 바다새를 대한 것이지.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타고난 경향, 본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를 대하고자 할 때 그로 미루어 그를 대하셔야 한다는 것이지. 똑같은 케이스 하나 들려드릴까요? 장자란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혼돈이라는 말인데요. 혼돈과 숫과 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과 홀이 혼돈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 그 은혜를 갖고 싶었는데 갚을 길이 없더라. 그래서 잘 보니 숫과 홀에겐 7개의 구멍이 있는데 혼돈에겐 하나의 구멍도 있지 않아서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더니 7일 만에 혼돈이 죽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이란 느낌은 드십니까? 그냥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맞고 그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또 세상을 놓고 보시면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선일보에 있었던 하나의 카툰이 기억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카툰에 보면 버섯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버섯 중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딱 있는 버섯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잘 봐도 이거 독버섯이야, 독버섯. 아주 쓸모없는 거지? 라고 말을 해요. 그 카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독버섯 눈물 뚝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섯들한테 얘기해요. 정말 미안해. 난 독같은 존재야? 난 정말 쓸모없는 버섯이었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버섯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소리야. 그냥 너 좋은 친구야. 제가 말씀 왜 드렸냐면 그 독버섯, 그럼 뒤집어 말하면 쓸모없다, 나쁘다, 누구 입장에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사람의 입장인 것이지.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버섯의 입장에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으로 보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좀 함축해서 말하면 내용이 조금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말로 하면 하계다리 길다고 자르지 말고 오리다리 짧다고 더하지 마라.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다리가 긴 게 좋으십니까? 짧은 게 좋으십니까? 제 다리 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다리가 길어서 부럽다. 다리가 짧아서 불쌍타라고 하는데요.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것뿐입니다. 하계다리는 왜 길어졌을까요? 그냥 가장 짧게 표현하면 그게 편해서입니다. 오리다리는 왜 짧아졌을까요? 그게 편해서예요. 이걸 조금 더 단어를 고쳐본다면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진화한 것이지요. 오리가 학을 보면서 다리가 길다고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학의 다리 길어 부럽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루살이가 실제로 하루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그 단어를 갖고 해볼게요. 인간이 100년을 살고 하루살이가 하루를 산다고 쳐보십시다. 인간들은 하루살이 보면서 불쌍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하루살이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루살이한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거야? 너 어떻게 하루를 사냐? 불쌍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니? 이랬을 때 하루살이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살이에게 하루를 사는데 하루를 더 산다? 오른쪽으로 표현해보세요. 하루살이의 일생이 하루였는데 하루를 더 산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루살이는 아마 너무 힘들어서 못 산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걸 더 다르게 표현하면 100억 년을 살아왔던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가 사람들이 100년을 산다고 자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가설없겠지요. 그럼 이건 인간들의 생각인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100년과 하루살이, 하루는 대자연, 도의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왜 같지요? 라고 모두 자기 일생을 다하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고 우열을 짓는다는 거지요.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뛰어난 종이라는 생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는 것일 뿐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가 오래 사느냐라는 기준으로 친다면 인간은 거북이만 못할 것이요. 누가 더 잘 달리냐라고 말할 때는 말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이란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다 보니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고 말을 하죠. 모든 생명은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